영주 FM 다시 듣기. 눌라 우리는 영주 FM의 청춘 실버다. 모였으면 방송 시작해볼까? 영주의 청춘은 우리가 접수한다. 우리는 영원한 청춘. 나아가거라. 눌라. 우리는 영주 청춘 실버입니다. 우리라고 청춘이 없었을 소냐. 지금도 즐거우니 청춘이 맞지? 그럼 맞고 말고. 그래서 우리는 청춘 실버입니다. 금동교 이정창 금성년 이동탁입니다. 은색빛이 빛나는 시간, 일요일에 빛나는 청춘. 청춘 실버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부터 금동교입니다. 오늘은 사람도 요새는 보온을 못한다 그는 세상이 됐는데 쪽제비의 보온이라 그는 이야기가 있어서 영주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청취자 여러분하고 한번 공감을 해보려 합니다. 영주의 이웃 마을인 서리골은 영주시의 남서쪽에 있는 한정마을에서 예천 방향으로 약 1km 좀 떨어진 지점에 있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서리골이라 부르게 된 유래는 마을 중간을 통과하여 흐르는 작은 계곡이 얼기설기 얽혀 구불구불하고 물이 계곡을 흐를 때는 용솟음 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서릴 반자와 계곡 곡자를 써서 그래서 서릴곡이라고 불렀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발음하기 쉽게 서리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는 사람 키만한 표석이 있는데 참 살기 좋은 마을 서리골이라고 새겨져 있고 표석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쪽제비 본 이야기라는 비석이 있다. 비석을 지나면 수백 년 묵은 동수나무 10여 미터 간격으로 세 그루가 서 있고 집들이 옹기종기 다정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 마을에는 현재 40여 호가 살고 있고 제일 위쪽에 덩그러니 고택이 보이는데 이 집이 이야기의 주인공 박정규 선비의 집이었다. 박선비는 태계 학풍을 후학에게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한 영남의 대학자 소고 박성림의 칠대손으로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나눔과 배품의 모범을 보인 학동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가정을 이루니 한정마을에 1km쯤 떨어진 이곳 서리골로 살림을 나게 되었다고 한다. 박선비는 효성이 지극하여 매일 아침 부모님께 문안드리기 위해 한정마을 큰 댁을 다녀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동수나무 아래에 이르면 쪽제비들이 우르르 몰려와 박선비를 쳐다보고는 저쪽 바위 뒤로 사라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박선비는 정신없이 쪽제비를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그놈들 참 재바르고 귀엽게 생겼구먼 이라고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밤 선비가 사랑방에 책을 읽고 있는데 쪽제비가 방문을 끌고 대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롱불을 들고 밖에 나가보니 살쾡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쪽제비를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박선비는 지게 짝대기를 휘두르며 살쾡이를 쫓아버렸다. 박선비는 그날 이후 하인들에게 일러 살쾡이가 마을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는데 그 후 300여 년 동안 이 마을은 쪽제비들만의 천국이 되어 쪽제비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해 이른 봄날 박선비는 그날 또 큰댁에 가기 위해 마을 앞 동수나무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커다란 어미 쪽제비 한 마리가 나타나 박선비를 잠시 쳐다보더니 도포자락을 물고 당기는 것이었다. 박선비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쪽제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더니 깊은 웅덩이에 쪽제비 새끼들이 빠져 호적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박선비는 바지를 둥둥 걷어붙이고 웅덩이에 들어가 새끼들을 모두 건져내어 도포자락으로 물기를 깔끔히 닦아 주었더니 어미 쪽제비는 새끼들을 데리고 바위 틈 사이로 사라졌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커다란 쪽제비 한 마리가 박선비 사랑방 계자각 헌남 아래에 와서 죽어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몇 해 전 박선비가 웅덩이에 빠진 새끼 쪽제비를 구해냈던 그 어미 쪽제비였다. 박선비의 도움을 받았던 어미 쪽제비는 죽음에 이르자 지난날의 은혜를 갚으려고 자신의 황모털을 내놓게 된 것이다. 그 후 박선비의 손자 시원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시원아, 이 부선 은혜를 아는 쪽제비가 너에게 준 귀한 선물이니 귀히 여기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정성을 다해 과거를 치르고 오너라 라고 하면서 황모붓을 손자에게 주었다. 손자 시원은 쪽제비가 선물한 붓으로 과거 시험을 보아 당당히 장원급제하여 의사화를 출렁이며 서리골로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은 만세 만만세를 외쳤고 서리골 쪽제비들은
떼지어 골목을 돌아다니며 축하 행진을 했다고 한다. 그 후에도 박선비 후손들은 쪽제비를 가족처럼 보호하면서 살았다고 한다. 박찬우 병곡 종택 종손에 의하면 지금도 쪽제비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꼭 암수 2마리가 짝을 지어 다니고 있다고 한다. 마을 앞에 세운 쪽제비 비석은 2009년도에 세웠는데 은혜를 잊지 말라는 박선비의 교훈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요까지인데요. 어쨌든 이 민물의 짐승도 그 참 은혜를 갚는 거 보면 요즘 사람보다 낫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공감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리포터에게 좋은 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수고하셨습니다. 실버 리포터 이종창입니다. 오늘의 명언의 말씀은 학문의 요체라는 이런 말씀으로 배우지 않으면 사물의 도리를 알 수 없으므로 남김없이 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넓게 배워도 사물의 도리를 잘 모르면 즉시 물어서 이문을 풀어야 한다. 배워서 사물의 도리를 알았다고 해도 자신이 잘
소화하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을 깊이 해서 그 도리를 사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중히 생각했다면 마음에 와 닿는 점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다시 공사, 시비, 선악, 경종, 전후, 진의 등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에서 말한 박학, 신문, 신사, 명번 네 가지는 이와 같이 해서 선을 얻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해서 선을 골랐다면 이를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충실히 실천해야 한다. 성실히 실천하는 것은 잦은 선을 잘 지키며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말한 네 가지의 이 독행을 합친 5가지는 선을 택해서 오래 지키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학문인 것입니다. 진실한 학문은 박학에서 시작하여 독행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라도 빠지면 참다운 학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한 번에 이를 이루더라도 자신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 실사해서 이 방법을 이루며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 되고 의리를 밝게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학을 지도 강한 자도 변해서 의연히 자신을 지키고 가벼이 남기기에 굴하지 않는 자가 될 것이니 하물며 총명한 자가 이렇게 하면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리포터 이종창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리포터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헤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속삭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두근두근 사랑했나봐. 그대 지나치는 시간이 되면 나는요 어느샌가 거울 앞에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대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별이 될래요. 예,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봄철의 밥상 위의 보약인 봄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몸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봄 손님은 춘곤증, 즉 봄을 탄다는 이야기입니다. 봄이 되면 나른하고 입맛을 잃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인체 내의 여러 작용이 갑자기 왕성해지기 때문인데, 비타민과 칼슘이 풍부하고 특유의 향기를 갖고 있는 봄나물을 먹으면 입맛을 되살리는데 그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봄나물은 추운 겨울 동안 섭취했던 지방지로 찌꺼기나 노폐물들로 산성화된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봄나물은 잘 알고 먹으면 보약이 된다. 동의보감에는 냉이로 국을 끓여 먹으면 피를 끌어다 간에 들어가게 하고 눈을 맑게 해준다 기록되어 있는데, 냉이는 빈혈이 있는 여성이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저혈압인 사람에게 효과적이며 피로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어렵게 구한 냉이로 국을 끓여 한겨울 끙끙 앓던 어머니를 살려 냈다는 옛 이야기도 전해온다. 이러듯 냉이의 효능은 인삼에 비견되기도 한다. 이런 봄 야산에 많이 나는 달래는 옛부터 약재로도 쓰였던 강장식품이다. 이런 뜻 매운맛이 된장찌개에 넣으면 잘 어울리고 오이와 함께 초장에 무쳐 먹어도 좋다.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겐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약이다. 봄철의 흔한 나물들 가운데 임금대접을 받는 두릅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산루 조리를 잘못해 산루풍이 생긴 사람이 꾸준히 먹으면 팔다리 저림을 덜어주고, 또한 수건, 신경통이나 치열에 좋고 봄철에 나는 것이 부드럽고 향도 적당한 미나리는 간을 보호해주며, 더덕은 몸만에 쌓인 독을 없애고 독특한 향으로 기분을 산뜻하게 한다. 쓴바귀 나물은 먹으면 그해 여름에 더위를 타지 않으리라고 여겨졌다. 전북 지방에서는 쓴바귀를 신바구, 또 사랑부리, 산란부리 또는 맛이 쓴 까닭에 쓴나물이라고 부른다. 사랑부리란 이름에서 사랑은 사납다 또는 사랑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부리는 중세국어 분리에서 온 말이다.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서
육류의 산성을 중화시키는 봄나물은 여리고 연하면서 색이 짙어야 하고 만졌을 때 부드러우면서 습기가 많은 것을 고르는 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를 참기름으로 양념해 먹으면 지용성 성분인 카로틴이 기름에 녹아 체내에서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봄은 추위에서 따뜻함으로 옮겨가는 계절이다. 봄나물로 충농증을 이기는 것 외에 건강을 위해서는 지방이 많은 육류보다는 채식이 좋다. 개운한 음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고 맵고 자극성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특히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은 특히 금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며 이 봄나물은 잘만 먹으면 아주 돈 들이지 않고 좋은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금성년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리포터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 비 내리는 여름 날에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 날에 내 가슴은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람아. 행여 당신 외로울 때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 주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람아.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수능 단종 보기 운동에 대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단종 임금의 여신 영월로 유배되고 또 금성대군이 지금 수능으로 참 유배되고 이래서 결국은 수능 단종 보기 운동에는 금성대군과 그 수능 부사 이 보험 부사와 합작으로 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종말에 여러 가지가 참 복잡해지고 이 주에서 참 지금까지 보기 드문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나라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고을에 있는 사건으로밖에 취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역사 교과서라든가 우리가 배움에 있어도 단종 보기 운동의 수능에 대해서 즉 정축 지변에 대해서는 한글도 나온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너무나 참 미약한 자료 때문에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금성대군의 주위에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수능 사건은 금성대군으로 중심으로 한 상황 보기 운동이다. 대군은 세종대왕의 6째 왕자로 이름은 유, 호는 승은정, 시호는 정민이다. 천질이 영준하고 기품이 탁월하며 힘은 필법은 당대의 대가 안평대군과 비견될 만큼 뛰어났다. 단종 원년 계유정난이 일어나자 대군은 수양대군을 찾아가서 정난의 부당성과 정인지 일당의 처벌을 건의했으나 오히려 수양의 분노를 샀다. 결국은 이 일로 금성대군은 모반 결당이라 무고를 받고 죽을 때까지 그를 표적에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대군의 모반이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건은 이러하다. 영의정과 우의정, 판서, 승지들이 빈청의 회의장에서 모여 아래기를 화이군, 영, 최영손, 김옥겸 등이 금성대군 유 집에 모여서 사연, 즉 활쏘게 하는 이런 이제 잔치입니다. 사연을 하고서도 이를 숨겼으니 유의 고신을 거두도록 하소서 하니 이금부에 진지하게 고신을 거두었다. 이날부터 유배되는 윤유월 11일까지 7번이나 대군의 처벌 주청이 있었다. 특히 윤유월 12일자 기록을 보면 영의정 등 의정부 대신 6조 판서와 승지들이 합사를 2관청 이상이 함께 주청하여 아뢰기를 금성대군이 전의 일을 스스로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사들을 은밀히 결탁하고 그 일당에게 정을 베풀며 해빈 양씨 등과 내통하고 있으니 청컨대 조속히 그 죄를 밝히고 바로 잡으라고 상소를 했습니다. 하나 임금이 이금부에 명하여 해빈 양씨를 청풍으로 금성대군을 상령으로 귀양을 보냈다. 윤유월 11일은 단종이 선의하던 날, 이 조치는 단종이 재위 기간 마지막 날인 척결이다. 말하자면 수양대군 일파는 대군의 처벌 책임마저 단종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유배 지시를 한 뒤 바로 이어 임금은 우의전 한학에게 전지하기를 내가 나이 어리고 중외의 일을 알지 못하는 탓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은밀히 난을 도모하는 싹이 끊이지 않으니 이제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하고자 한다 하고는 바로 선의를 한다. 대군은 이날 상령으로 6월 19일에는 다시 경기도 광주로 이듬해 6월 26일에는 경상도 순흥으로 안치되게 됩니다. 대군은 비록
외지의 귀양가 있었으나 조정은 대군 후 사사를 끊임없이 주청하고 당시의 실록은 그의 사사 주청이 기록으로 가득하다. 세조가 집권한 윤6월 11일부터 8월까지는 총 36번이나 의정부와 육조, 대간, 승정원, 종친부 등에서 연거푸 주청했으나 임금은 끝내 불륜하였다. 마침내 사헌부 사관원 관리들은 임금의 불륜에 항거하여 2번이나 사직 상소를 올린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9월부터 다음 해 7월까지는 또 씻은 듯이 주청이 줄어드는데 10개월에 다만 9번의 주청이 있었을 뿐이다. 사실 대군을 살려두면 권신들의 편에서는 큰 우환거리니 이의 입장을 꼭 고륙관에 또 달랐다. 더욱이 두 해 전에 안평대군을 죽였으니 또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는가. 대군 후 유배 기간은 세조 원년 윤6월부터 3년 7개월까지 꼭 2년 그 생활 기록은 없으나 실록에는 30여 회 관련 기록이 있다. 이럴 동해 유배지 생활은 대략 유추할 수 있으며 이는 복위 운동 규명에도 큰 도움이 된다. 유해 처소에 외인이 출입하는 자가 많으니 금방 방문을 통제하고 더욱 경고히 하라는 관주 목사에게 명을 했습니다. 유 및 영, 전, 정종후 배소에 외인이 지나치게 출입한다고 논청하는 자가 많으니 유 처소에 토탑을 수축하고 토담으로 담을 싸라는 뜻입니다. 연속하여 유를 살피고 그를 갖추어 아뢰어라. 유 고신을 거두고 원방 안치하라는 전지에 따라 수능에 안치하니 청컨대 그 고루 수령에게 미리 거처할 곳을 수리하게 한 담장과 문호를 높게 견고하게 하며 군사로 교대로 지켜 외인의 내왕을 금하게 하소서. 위 기록을 보면 대군은 높은 담장을 쌓은 유배지 처소에서 주거 제한을 받으면서 살았으나 그의 자유분방하고 호방한 성격 때문에 행동은 비교적 자유로웠을 듯하다. 외인 방문을 금했는데도 외인을 부르고 또 스스로 처소를 이탈함이 다반사였다. 수능 안치시 조정은 담을 높이 싸고 문을 단속하는 한편 감시군사를 배치하연 등 활동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했다. 대군은 많은 노비와 관에서 지급하는 식량, 땔감, 주류, 육류, 과일 등을 받아 부족함이 없이 살았을 듯하다. 유와 정종은 각기 노비를 아울러 29, 영, 전은 각기 노비를 19로 하라. 유 노비를 이제 42구로 정하였으니 혹은 생활을 위하여 혹은 이복과 식량을 위하여 오가는 자는 막지 말도록 하라. 임금이 노상궁과 천보산에 사냥 구경을 하고 포천에서 머물렀다. 이날 잡은 사슴은 유 배소에 하사하라고 일렀다. 일찍이 유 노비와 수종은 종 옷과 양식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금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제 듣건대 오로지 노복의 출입만을 금하여 음식이 핍절되었다고 하니 그 전에 교지를 다시 살펴라. 이제 수를 보내니 유가 있는 곳에 교부하라. 광주 목사에게 전을 했습니다. 지금 최승종이 술 5병, 노루 항구, 감자 항구에 어포 1기를 가지고 가니 유에게 붙여주라. 유에게 공개하기를 후히 더하고 또 왕골 자리를 주라. 광주 목사에게 명한 겁니다. 대군은 광주에서 42구 노비를 부렸으나 순흥을 갈 때는 모두 정리가 된다.
유영어 전 등의 가산을 정몰하고 고신을 거두고 먼 지방에 안치하라. 유, 춘, 추동, 이리, 만수 등을 먼 지방 잡음으로 종으로 붙이라. 부리는 여종은 사명으로 하고 또 고루 수령에게 양식과 술, 과일, 고기 등을 갖추어 주게 하라. 소용되는 주육, 친구, 비단, 무명, 땔감 등을 진곡하게 지급하고 수중인 병이 있으면 이약을 보내어 치료케 하라 하는 등 수양대군의 참 형제지간에 이제 애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한화기 그 당시에 이제 영의정이었죠. 주위에 참 독촉을 하고 죽이라고 저걸 하는 저거에서 항하고 있는 이런 실정의 이제 순흥의 지금 실제입니다. 거의 부사 이 보험이 거의 대체해서 금성대군과 모의를 해서 단종 복위 운동을 전개하는 이 과정의 일정으로 지금 현재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저입니다. 어쨌든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참 사건이 단순한 참 복위 운동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가 영모죄에 그때 해당하는 큰 사건인데도 이렇게 좁게 보이는 것이 좀 안타까운 실제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고 하니까 관심 있게 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동탁이었습니다.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보고 싶단 말도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세월은 자꾸 변해만 가는데 잊으려고 애를 써도 못 잊고 술잔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따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찾아주겠지. 산 넘고 바다 건너 어젯밤 꿈에 당신을 보았죠.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을 해주던 마지막 그 모습이 오늘 밤 또 나를 울리네. 남자의 작별이 미워요. 바보 같은 여자랍니다. 단 한 번의 추억만을 간직한 그래도 당신만이 사랑이에요. 남자의 약속이 미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리얼 리포터 금동교. 이종창 금성년 이동탁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기적 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랑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대답 없는 사람아.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밤이 깊은 안동역에서 There's a lady who's sure all that glitters is gold, and she's buying the stairway to heaven. When she gets there, she knows if the stores are all closed, with a word she can get what she came for. She's buying a stairway to heaven. There's a sign on the wall, but she wants to be sure, 'cause you know sometimes words have two meanings. In a
Sometimes all of our thoughts are misgiven. It makes me wonder. Makes me wonder. There's a feeling I get when I look to the west, and my spirit is crying for leaving. In my thoughts, I have seen rings of smoke through the trees, and the voices of those who stand looking. Ooh, it makes me wonder. Ooh, really makes me wonder. And it's whispered that soon, if we all call the tune, then the piper will lead us to reason, and a new day will dawn for those who stand long, and the forests will echo with laughter. If there's a bustle in your hedgerow, don't be alone there. It's just a sprinkling for the May Queen. Yes, there are two paths you can go by, but in the long run, there's still time to change the road you're on. And it makes me wonder. Your head is humming and it won't go. In case you don't know, the piper's calling you to join him. Dear lady, can you hear the wind blow? And did you know your stairway lies on the whispering wind?
(89.1) 영주 FM 방송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영주에서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듣기를 포함해서 영주 FM 방송에서 제작된 모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영주 FM 방송이 있습니다.